174cm, 최고 구속 130km대 중반. 프로 스카우트들이 투수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불안해할 만한 숫자였습니다. 빠른 공도 없었습니다. 압도적인 체격도 없었습니다. 현대 야구가 투수에게 요구하는 조건과는 처음부터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전반기 삼성 라이온즈 불펜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투수 중 한 명이 바로 이승민입니다. 예전에는 이승민이 마운드에 올라오면 팬들이 걱정했습니다. 오늘은 버틸 수 있을까? 또 장타를 맞지는 않을까? 지금 팬들의 걱정은 달라졌습니다. 너무 자주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러다 지치는 것 아닌가? 같은 걱정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의 걱정은 불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의 걱정은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이승민이 삼성에 없어서는 안 될 투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투수를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빠른 공을 던지는가, 얼마나 좋은 체격을 갖고 있는가. 특히 현대 야구에서는 그 기준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시속 150km를 넘기는 투수가 늘어났습니다. KBO 투수들의 평균 신장도 180cm 중반에 가까워졌습니다. 빠른 공과 뛰어난 피지컬은 특별한 장점이 아니라 프로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본 조건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민은 그 기준에서 계속 벗어나 있었습니다. 고교 졸업 당시 공식 신장은 174cm였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작아 보인다는 평가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최고 구속도 130km 중반에 머물렀습니다. 스카우트들이 이승민을 보며 가장 먼저 떠올린 질문은 분명했습니다. 저 체격과 구속으로 프로 타자를 상대할 수 있을까? 고교 시절 이승민은 분명 좋은 투수였습니다. 또래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그는 유급을 선택했고 대구고 2학년이었던 2018년 팀의 에이스로 활약했습니다. 대통령배와 봉황대기 우승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성적만 놓고 보면 전국 정상급 좌완 유망주였습니다. 제구가 좋았습니다. 타자를 상대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빠른 공이 없어도 스트라이크 존을 활용했고 변화구로 타이밍을 빼앗았습니다. 고교 무대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좋은 경기 운영보다 작은 체격이 먼저 보였습니다. 뛰어난 제구보다 느린 직구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과를 내도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승민은 계속해서 자신이 프로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2019년에 열린 2020 KBO 신인 드래프트. 삼성 라이온즈는 2차 4라운드 전체 35순위로 이승민을 지명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명 당일은 이승민의 생일이었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나 삼성 야구를 보며 자란 선수에게 고향팀의 지명은 평생 잊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혹사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느린 구속에 대한 평가도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승민의 제구력과 공격적인 투구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프로 첫 해였던 2020년, 예상보다 빠르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선발 투수 최채흥이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퓨처스 리그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던 이승민이 대체 선발로 콜업됐습니다. 당시 퓨처스 리그에서는 5경기에 등판해 4승 무패를 기록했고 21이닝 동안 볼넷은 4개뿐이었습니다. 이승민의 장점이 그대로 드러난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1구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6월 13일 KT와의 더블헤더 2차전에 선발 등판해 4.2이닝 6피안타 7볼넷 5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퓨처스 리그에서 좀처럼 볼넷을 내주지 않던 투수가 1군 첫 선발 무대에서 7개의 볼넷을 허용했습니다. 긴장도 있었을 겁니다. 타자들의 선구안과 파울 커트 능력도 달랐습니다. 조금만 벗어나는 공에는 배트가 나오지 않았고 스트라이크를 넣으려 한 공은 정타가 됐습니다. 막 프로에 올라온 어린 투수에게 1군의 벽은 높았습니다. 그래도 시즌 막판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데뷔 첫 승을 기록했고 퀄리티 스타트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 2021 시즌 개막 선발 로테이션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즌 첫 등판은 두산전이었습니다. 이승민은 6이닝 동안 안타 하나만 허용하고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4연패에 빠졌던 삼성의 연패를 끊어낸 투구였습니다. 공은 여전히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패스트볼을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과감하게 던졌습니다. 슬라이더로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았습니다. 구속 대신 로케이션과 경기 운영으로 아웃카운트를 쌓았습니다. 삼성 팬들은 처음으로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민,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모른다. 좋은 순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한 시즌 내내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1군 타자들은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패스트볼이 가운데로 조금만 몰리면 장타가 됐습니다. 변화구가 스트라이크 존 밖으로 빠지면 기다렸습니다.
이승민이 불리한 카운트에서 스트라이크를 넣으려 할 때를 노렸습니다.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믿기에는 불안했습니다. 좋은 경기를 펼치다가도 어느 순간 크게 무너졌습니다. 입단 전부터 따라다녔던 의심이 조금씩 현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결국 이승민은 2022년 상무에 입대했습니다. 더 나은 투수가 되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더 오래 프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승민이 내린 첫 번째 답은 구속이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비중을 높였습니다. 투구 폼도 여러 차례 수정했습니다. 그 결과 최고 구속이 처음으로 시속 140km를 넘어섰습니다. 상무에서 2년 동안 150이닝 이상을 소화했고 퓨처스리그 다승왕까지 차지했습니다. 전역 후에는 최고 시속 142km를 기록하며 기대를 높였습니다. 작은 체격의 좌완이 이전보다 빠른 공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자신을 향했던 모든 의심을 지울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속에 신경을 쓰면서 제구가 흔들렸습니다. 더 세게 던지려고 하니 투구 밸런스가 무너졌습니다. 불리한 카운트에서는 스트라이크를 잡기 위해 공을 가운데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이 장타로 연결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피홈런이었습니다. 빠른 공을 던져야 한다는 부담, 실투를 하면 안 된다는 압박, 타자에게 맞으면 안 된다는 불안감. 이 모든 생각이 이승민을 더 소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실투 하나를 의식하다가 또 다른 실투가 나왔습니다. 맞지 않기 위해 코너를 노렸고 볼 카운트가 불리해졌습니다. 결국 한가운데로 던져야 했습니다. 구속은 빨라졌지만 투구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2024년은 실패한 시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승민이 자신의 야구를 다시 정의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이승민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공은 느리니까 완벽하게 던져야 한다. 패스트볼이 빠르지 않으니 모서리에 정확하게 던져야 한다. 패스트볼이 빠르지 않으니 모서리에 정확하게 던져야 한다. 실투를 하나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투수가 모든 공을 완벽하게 던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완벽함에 집착할수록 오히려 타자와의 승부는 늦어졌습니다. 이승민은 2024년의 실패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맞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공보다 차라리 먼저 승부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타자가 치더라도 자신의 공을 스트라이크 존에 던지는 것, 볼넷으로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것, 불리한 카운트가 되기 전에 승부를 끝내는 것. 그때부터 이승민의 투구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훈련을 통해 직구와 변화구 구속이 함께 올랐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구속 숫자에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부터 체인지업의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기존 슬라이더의 장점도 더 선명해졌습니다. 패스트볼, 슬라이더, 체인지업의 속도 차이를 이용해 타자의 타이밍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공으로 압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공을 조합해 타자를 상대했습니다. 결과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2025 시즌 이승민은 3승 2패, 8홀드, 평균 자책점 3.78을 기록했습니다. 숫자보다 더 인상적인 건 역할이었습니다. 팀이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필요한 상황이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한 이닝만 던지는 날도 있었고 그 이상을 책임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선발이 일찍 내려가면 긴 이닝을 소화했습니다. 경기 중반 흐름을 지켜야 할 때도 나왔습니다. 특정 보직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팀이 필요로 하는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멘탈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불안감을 안고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실투를 두려워했습니다. 안타 하나를 맞으면 다음 타자를 더 조심스럽게 상대했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 팀에 도움이 된다는 마음으로 공격적으로 승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지 않으려는 투수에서 아웃 카운트를 잡으려는 투수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2026년 전반기에 완전히 꽃을 피웠습니다. 본문 기록을 기준으로 이승민은 전반기 4승과 13홀드, 평균 자책점 1.83을 기록했습니다. 삼성 불펜에서 가장 많은 경기에 나왔고 가장 많은 이닝을 책임진 투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블론 세이브도 거의 없었습니다. 승계주자 실점 억제에서도 리그 상위권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 약점으로 평가받았던 우타자 상대 승부도 좋아졌습니다. 체인지업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좌완 투수의 체인지업은 우타자 바깥쪽으로 흘러나갑니다. 우타자는 패스트볼이라고 생각하고 스윙을 시작하지만 공은 배트에서 멀어집니다. 패스트볼과 비슷한 궤적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타자가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승민은 체인지업을 통해 우타자의 정타를 줄였고 기존 슬라이더와의 조합도 살렸습니다.
패스트볼 구속이 압도적이지 않아도 타자는 세 가지 방향을 모두 준비해야 했습니다. 높거나 몸쪽으로 들어오는 패스트볼,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체인지업,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슬라이더. 한 가지 구종을 기다리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승민은 이제 삼성 불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자원입니다. 필승조가 필요한 경기에도 나옵니다. 선발과 필승조 사이를 이어주는 미들맨 역할도 맡습니다. 한 이닝 이상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자 친화적인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보여준 성적은 더 의미가 있습니다.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에서 빠르지 않은 공을 던지는 좌완이 실점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가능한 결과가 아닙니다. 볼넷을 줄였습니다. 장타가 나오기 전에 타자와 승부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구종 조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구속이 아닌 투구의 완성도로 살아남았습니다. 전반기 삼성 투수진의 MVP를 이야기할 때 김재윤과 함께 이승민의 이름이 거론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과거 삼성 팬들은 이승민이 등판하면 불안했습니다. 오늘은 괜찮을지 걱정했습니다. 가운데 몰리는 공 하나가 홈런으로 이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던지는 것을 걱정합니다. 중요한 상황마다 계속 이승민을 찾게 될까봐 걱정합니다. 후반기 체력이 떨어질까봐 걱정합니다. 혹사로 인해 다시 밸런스가 무너질까봐 걱정합니다. 그만큼 이승민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이승민의 이야기는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선수의 성공담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갖춘 유망주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작았습니다. 공이 느렸습니다. 프로에서 통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속을 높이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구속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제구와 공격적인 승부를 잃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길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승민이 성공한 이유는 약점을 완전히 없앴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장이 갑자기 커진 것도 아닙니다. 평균 구속이 150km가 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빠른 공으로 타자를 압도할 수 없다면 타이밍을 흔들었습니다. 모든 공을 완벽하게 던질 수 없다면 먼저 승부했습니다. 선발로만 성공할 수 없다면 불펜에서 자신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을 찾았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려 하기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잘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야구에는 팬들을 열광시키는 투수가 있습니다. 160km의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 압도적인 변화구로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투수. 하지만 모든 팀에는 다른 유형의 투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려하게 주목받지 않아도 매 순간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투수. 팀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조용히 마운드에 올라오는 투수. 선발이 일찍 무너졌을 때 경기를 붙잡아주는 투수. 주자가 쌓인 위기에서 흐름을 끊어주는 투수. 2026년 삼성에서 그런 선수는 이승민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의 구속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신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숫자들은 이승민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이승민에게 최악의 조건은 작은 체격도 느린 공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투수처럼 던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은 순간 이승민은 자신만의 투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지 않아도 먼저 승부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스트라이크를 던집니다. 역할이 달라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팬들의 의심을 신뢰로 바꿨습니다. 2026년 전반기 삼성 팬들이 가장 고마워하는 이름 중 하나. 오랜 시간 자신을 따라다녔던 편견을 마운드 위에서 하나씩 지워낸 이름. 이승민입니다. 그렇다면 이승민은 후반기에도 지금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삼성 불펜의 중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이상 구속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평가받는 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